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운동관리사에서도 특히 이제 요새 계산 문제 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계 파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CSM 책에서는 굉장히 한두 페이지 정도로만 짧게 간단하게 나오고 왜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다른 단서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어떤 교육으로 좀 파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통계 파트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민감도, 특이도, 예측치 이 부분입니다. ACSM 책에는 이제 페이지 110페이지에 이 공식만 딱 나와 있고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되지? 라고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그거를 외우기만 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게 어떤 민감도가 특이도가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외우지 않고서도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봤을 때 표가 먼저 나와요. 이런 표가 나와요.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고 결국 이 개념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내가 환자야. 질환이 있어. 질환이 있는 내가 환자다. 그래서 질환이 이제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질환이 진짜 있네요? 라고 판단을 하는 검사를 하겠죠. 거기서 질환이 있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할 거예요. 양성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질환이 있다라고 판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나왔다.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환자가 아니네요.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판단하기 위한 우리가 검사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검사가 있어요? 운동부하 검사 하잖아요. 운동부하 검사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는 이제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질환이 있는데 운동부하 검사를 시켰을 때 이 사람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문제 있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질환이 없는 사람을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 질환이 있는 걸로 잘못 판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의 어떤 것들이 다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환이 있는데 내가 질환이 있다고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양성이다. 진짜 양성이다 라고 해서 앞에 이제 진양성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잘 판정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음성인데 진짜 음성이야 얘네는. 얘네는 질환이 없는데 진짜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 요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질환이 있는데 질환이 없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러면 질환이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음성이 나왔죠. 근데 얘는 질환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야. 잘못 판단했어. 가짜 음성이야. 해가지고 우리는 가음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환이 있다라고 일단 판정을 했으니까 양성인데 잘못 판단했다. 가짜 양성이다. 해서 가양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이제 하게 되면 진양성은 true positive 해서 이제 TP. 그 다음에 진음성은 true negative에서 TN, 가양성은 가짜 양성이다. false positive라고 해서 FP, 가음성 false negative에서 FN이라고 이제 약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민감도란 무엇이냐? 자, 민감도, sensitivity예요. sensitivity. 민감도는 뭐냐면 얼마나 이 검사가 잘 판정을 했지? 질환자 중에서 얼마나 양성으로 잘 판정을 했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너가 양성으로 잘 골라냈니? 얼마나 민감하게 잘 잡아냈니?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구하겠어요? 질환이 있는 사람들 대상이야.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얘네죠. 그쵸? 그러면 T
영어로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자. 진양성과 가음성을 더해. 그 중에서 진짜로 양성 받은 애들 누구야? 라고 하니까 진양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감도 같은 경우는 양성 사례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양성 사례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도가 있어요. 특이도는 민감도랑은 이제 또 다른 개념. specificity.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너가 음성으로 잘 판단을 했니?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질환이 없다라고 잘 판단을 했니? 요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얘네잖아요. 질환이 없는 애들. 그쵸? 그러니까 가양성 플러스 진음성분의 그 중에서 진음성이 몇 명이야? 진음성 몇 퍼센트? 너가 특이도를 보이고 있어? 요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만 잘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만 해석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식은 그냥 머릿속에 외우지 않고서도 그냥 내가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가 나와요. 예측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얼마나 이 검사가 잘 예측할 수 있냐. 약간 그 민감도 특이도랑은 또 다른 개념인데 왜 다르냐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양성 예측치가 있어요. 양성 예측치.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 양성인 사람들을 일단 받았어. 다 양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양성 다 나왔네. 그 양성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질환이 있는 사람은 누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양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양성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 양성 받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양성 받은 사람들 어딨냐? 여기죠. 이게 양성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양성 플러스 가양성분의 거기서 진짜 양성을 받은 사람, 진양성이 몇 퍼센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달라요. 왜냐면 기준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예측치가 있어요. 음성 예측치.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일단 음성을 받았어. 음성 받은 사람들 중에 진짜로 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음성을 받은 애들은 얘네들이잖아요. 그쵸? 녹색.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어떻게 돼? 가음성 플러스 진음성분의 진음성이 되겠죠. 진짜로 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이 양성 예측치는 질환이 있다라고 양성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질환이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음성 예측치는 음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질환이 진짜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몇 퍼센트냐. 이제 요거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건강체력 평가에 나온 문제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근지구력 검사를 한 거예요. 하나는 윗몸 말아 올리기를 했고 하나는 교차 윗몸 일으키기를 했네요. 그리고 표를 봤을 때 1차 측정, 2차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표를 딱 봤을 때 이해가 이제 딱 돼야겠죠. 아까는 우리가 뭐 질환이고 양성이라고 했지만 여기 표를 해석할 때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1차 측정에서 우수를 받았는데 2차 측정에서 우수를 받았던 애들이 45명이더라. 그쵸? 그 다음에 미흡을 받았는데 1차에서 미흡 받았는데 2차에서 우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더라? 15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성, 뭐 음성, 그 다음에 가양성, 뭐 가음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봅시다. 자, 윗몸 말아 올리기 1번 윗몸 말아 올리기 검사의 일치도 개수는 0.55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앞에서 일치도 개수는 안 알려줬는데 갑자기 일치도 개수가 나왔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일치도 개수라는 게 뭐겠어요? 야, 1차에서 우수 받았던 애가 2차에서 우수 받고 1차에서 미흡 받았던 애들이 2차에서도 미흡 받았던 거는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윗몸 말아 올리기 1차에서 우수 받았는데 2차에서 우수 받았던 애들이 45명이고
그 다음에 1차에서 미흡 받았는데 2차에서 미흡 받은 애가 30명이네. 총 얘네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0.7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자, 2번 보세요. 교차 윗몸 일으키기 일치도 개수네. 그러면 보세요. 1차에서 우수 받았는데 2차에서 우수 받은 애 50명. 그 다음에 미흡 받았는데 미흡 받은 애가 20명이네. 50 플러스 20 전체 100명이네. 0.70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 3번 보세요. 분류 기준에 신뢰도가 더 높은 검사는 윗몸 말아 올리기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뢰도가 뭐죠? 검사, 재검사 했을 때 결과가 같게 나오는 게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신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일치도 개수가 더 높은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구했을 때 윗몸 말아 올리기가 0.75로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은 검사는 윗몸 말아 올리기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보세요. 반복 측정에 따른 교차 윗몸 일으키기에 정률 상관계수는 0.70이다 라고 했는데 그 상관계수가 여러분 이제 그 논문에 어떤 그래프, 선형 그래프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뭐 R제곱이 뭐 0.8이니 뭐 R이 몇이니 0.4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 R 값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해요. 얼마나 이 선형 그 관계식이 정말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상관이 있냐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통 이제 R 값이 클수록 어떤 상관계수가 더 높고 둘의 어떤 요인이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잘 나왔다. R제곱 몇이야? R값 몇이야? 했을 때 한 뭐 0.9 정도는 나와야 아유 잘했다. 잘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R값을 구하는 게 그 피어슨의 상관계수 R값이라고 해서 공식이 엄청 복잡해요. 이건 손으로 내가 구할 수 없어. 컴퓨터가 그냥 그 통계 프로그램 딱 넣었을 때 R값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 이 정렬 상관계수를 구해라 라고는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가장 나중으로 제쳐두시고 나머지 지문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상관계수가 0.7이라고 했는데 이건 몰라. 난 못 구해. 근데 이미 앞에서 답이 3번이 정말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23년 17번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A 신체 측정법에 대한 비만 평가 해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봅시다. 자, 1번 민감도는 비만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음성검사 백분율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민감도는 뭐죠?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정말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검사 백분율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특이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자, 특이도는 비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양성검사 백분율이다. 요건 뭐라 그랬죠? 민감도라고 했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렸네요. 자, A 측정법의 민감도는 80이다, 특이도는 80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민감도, 특이도를 구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 일단 써줘. 비만을 양성으로 판정했으니까 얘는 진짜 양성인 거고 음성을 얘는 음성이다. 자, 그 다음에 비만인데 정상으로 판정을 했네?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정상으로 판정을 잘못한 거니까 가짜 양성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죠? 가음성이 되겠네. 잠깐 잘못됐다. 다시 정상을 양성으로 판정을 했으니까 잘못 판정했네. 가양성. 그 다음에 정상 비만을 음성으로 판단했으니까 잘못 판정했네. 가음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민감도를 구해보자. 민감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질환이 있는 애들, 비만인 애들을 중에서 정말 양성 판정을 받은 애들 몇 명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비만인 애들이 몇 명이에요? 총 여기를 봐야겠죠? 25명이네. 그 중에서 양성이 15명을 받았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60%가 나오겠네요. 특이도를 구해볼게요. 특이도는 뭐겠어요? 비만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이 음성 판정을 얼마나 받았냐. 그럼 비만인 애들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비만이 아닌 애들, 정상인 애들은 50명이네.
50분의 음성을 받은 애가 40명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80%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특이도가 80%다. 답은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비만이랑 정상을 판정을 하는데 수중체중법이랑 그다음 피부두겹법으로 이제 그 비만도를 이제 본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피부두겹법으로는 4%가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피부두겹법으로 그 정상으로 판정된 애들은 어딜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얘네가 지금 다 정상으로 판정이 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7%가 정상으로 판정이 되는 애들이다. 왜냐면 비만인데 정상으로 판정했다. 그 다음에 정상인데 정상으로 판정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67%가 됩니다. 4%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피부두겹법으로는 33명이 비만으로 판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비만으로 33명 판정된 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피부두겹법에 비만으로 판정된 얘네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총 33명이 비만으로 판정됐네. 이건 맞다. 아직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왔네요. 자, 3번. 수중체중법으로는 30%가 비만으로 판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수중체중법은 여기 있고 비만으로 판정된 애들은 여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30명, 30% 비만으로 판정된 거 맞고, 두 측정 방법에 비만과 정상 판정 일치도는 89%라고 했는데 이건 뭘 봐야겠어요? 그 진짜 양성과 진짜 음성 비율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26%와 63%를 더하니까 89%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맞고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건체평에서도 이런 그 민감도, 특이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운동 부하 검사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건체평에서는 약간 어떤 표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 비중을 두는 반면에 운동 부하 검사는 약간 더 추론해야 돼. 정말로 어떤 수학적인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추론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협심증 진단 판정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그 표를 이렇게 이제 그려야 돼. 그래서 아까 질환 판정에 그 표를 그렸었죠.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그 혈관이 막혔는지 그 뚫렸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이제 질환이 있다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질환이 없다라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운동부하검사를 시켜본 거예요. 운동부하검사를 시켰을 때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음성 판정, 정상이네 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표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보세요. 검사 인원은 총 200명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결국 이 네모칸들을 다 더했을 때 200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운동 부하 검사의 양성 판정인 48명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운동 부하 검사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48명이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가 이제 48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48명을 써버린다? 그러면 문제 완전 다 잘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운동 부하 검사의 진양성 판정 36명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양성이니까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네. 여기가 36명이야. 그러면 여기 두 개 더했을 때 48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이 되겠어요? 12명이 되겠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질환 판정을 받은 애들 몇 명이다? 60명이다. 그럼 이 말 무슨 말이냐?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질환 판정을 받은 애들 여기가 60명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 애가 여기가 6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60에서 36을 뺀 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24명이 될 거고, 이걸 총 더했을 때 아까 총 검사 인원 몇 명이었어요? 200명이었으니까 200에서 이거 다 빼면 이제 여기가 이제 128명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이때 표를 우리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민감도랑 특이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민감도 굳이 이제 공식을 안 외워도 알 수 있죠. 이 개념만 알면 알 수 있어. 민감도는 뭐였어요?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양성으로 되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환이 있는 애들 몇 명이에요? 60명 중에 양성 판정 받은 애 36명 곱하기 100을 하면 60%가 나오겠네. 자, 특이도는 뭐였어요? 질환이 없는 애들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애들. 자, 질환이 없는 애들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질환이 없는 애들. 그래서 128에다가 12명 더하고 그 중에 128명 몇 퍼센트니? 라고 요거 구해보면요. 계산기 또 당기면 91%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서들을 주고 추론을 다 한 다음에 민감도랑 특이도가 뭐니? 라고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표를 잘 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을 빠삭하게 알고만 있으면 무리 없이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024년 문제이고요.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총 더하면 1000명이래요.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반대로 민감도랑 특이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너네 이거 다 구해볼래?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꾸로 풀어야지. 자, 민감도. 자, 민감도는 공식이 아까 뭐였죠? 질환이 있는 애들, 심근 허혈이랑 지금 운동부하 검사 앞에랑 똑같이 했죠? 질환이 있는 애들 중에서 진양성이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아래 분모가 300이 되겠죠. 거기 중에 진양성을 퍼센트를 구했더니 66%가 나왔대요. 그렇게 되면 진양성을 구하면 몇 명이 나와요? 66 곱하기 3이니까 198명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를 198명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음성을 바로 구할 수 있죠. 300에서 198 빼면 되잖아. 그러면 몇이야? 102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 특이도는 뭐였어요?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음성 판정 받은 애 몇 명이니? 700명이죠. 그러면 700명 중에 진음성 곱하기 100을 했더니 특이도가 몇 퍼센트래? 84%래. 그러면 진음성은 몇 명이 되겠어요? 84에다가 7을 곱해야 되니까 588명이 되겠네. 그럼 얘가 588이 되고 700에서 588 빼면 가양성이 몇 명이 나오냐면 1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다 채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양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를 구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양성 예측도는 뭐였어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야. 양성 판정을 이미 받은 애들 중에서 진짜로 질환이 있는 애들이 몇 퍼센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 판정, 운동부하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은 애 몇 명이에요? 이 줄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 198에다가 112명 중에 198명이 양성을 받았네? 요거 구하면 된다는 거죠. 계산기 또 당기면 63.87%가 나오고, 음성 예측도는 뭐겠어요? 그 분모가 어떻게 들어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은 애들 중에서 질환이 없는 애들, 정상 애들 몇 퍼센트니까 몇 퍼센트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2주를 봐야겠네. 분모가 102에다가 588 더하고 그 위에는 588을 써줘서 이렇게 구하면 얘 몇 퍼센트 나오냐? 85.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건체평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한 거를 좀 그냥 물어봤다면 운동부하검사에서는 추론이에요. 추론. 예. 너 이 표 그려서 다 뭐 할 수 있니? 이런 추론. 정말 이해하고 있니? 이런 거를 정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보기의 사례가 운동부하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검사가 질환을 100% 판정을 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100% 판정하는 검사가 어디 있어. 그 대신 우리가 뭐 정확도나 어떤 민감도나 그런 걸 더 높이는 어떤 기술의 발전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100%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가음성이 많이 나올 거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 판정하는 가양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운동부하 검사할 때 가음성과 가양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ACSM 책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앉아 있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하냐,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표를 일단 그려. 저는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질환이 있는데, 그리고 질환이 없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애들, 음성 판정을 받은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진짜 양성, 진양성, 여기는 진음성이라고 했고, 질환이 없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가짜 양성이고, 질환이 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가짜 음성이더라. 결국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가양성의 원인, 가음성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원인을 알면 이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봤을 때 그 디지털리스 약물 치료 중인 환자가 운동부하 검사를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 ST 분절이 2mm 이상 하강하여 검사를 중지하였다. 여러분 그 운동부하 검사에서 배우죠. 그 ST 분절 2mm 이상 그 하강하면 이제 검사 중지하고 이 사람 허혈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ST 분절이 2mm 이상 하강을 했기 때문에 나는 허혈로 판단했어. 이 사람 문제 있다. 문제 있네? 라고 판단한 거야. 근데 디지털리스라는 그 약물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심방세동이나 심부전 환자들한테 쓰는 약물이라는 거죠. 그 약물이 먹었을 때 이제 심전도의 어떤 변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ST 분절의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질환이 없어도 그 디지털리스를 먹고 있기 때문에 ST 분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운동부하 검사할 때 나타난 거지. 그럼 보세요. 나는 허혈이 아니고 난 디지털리스 먹는 건데 잘못 판정을 한 거잖아요. 오해를 한 거잖아, 이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허혈로 판단을 한 거죠. 자,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양성으로 판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가짜 양성인 거야. 가양성. 여기에 원인이 되겠네요. 자, 가양성이 높아졌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민감도랑 지금 특이도를 구했잖아요. 민감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 대상이었잖아. 양성 플러스 가음성분의 양성이니까 잠깐 얘는 가양성만 상관없네? 얘는 별로 뭐 변화가 없겠다. 근데 특이도를 보세요. 특이도는 뭐였어? 그러니까 그 질환이 없는 사람들 대상이었잖아. 그러니까 가양성에다가 음성을 더하고 여기 음성 백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지금 디지털리스 먹어가지고 가양성이 나왔다 그랬죠. 자, 여기 분모, 가양성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 그래서 특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 되게 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다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아. 똑똑해. 너무 좋아. 하지만 건의사 시험이 외울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운동 처방론에서도 내가 그 수치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ACSM 책을 정말 딸딸 외워서 이 사람 가양성이 높아지는 원인, 디지털리스 가양성의 원인이라 그랬어 라고 했는데 가양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민감도랑 특이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걸 한 번 더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였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 2023년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자, 민감도 70, 특이도 80이라고 해서 아예 이 수치들을 먼저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표부터 그려야 돼. 표를 또 그려볼게요. 표를 그려보자. 그래서 저는 문제집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칸이 좀 넓게 나왔으면 좋겠어. 수능처럼. 그래야 내가 이렇게 표를 잘 그리고 하니까. 자, 뭐죠? 자,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용한 우하 검사다. 자, 일단 질환이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질환이 없는 애가 있을 건데 운동부하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애랑 음성을 받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총 검사 대상자 10,000명 중에서 20%가 심장 질환자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심장 질환자의 20%니까 여기 이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20%가 되겠네요. 10,000명 중 20%면 몇 명이냐? 2,000명이네. 이 두 개를 더한 게 2,000명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양성, 음성이고 잘못 판단 가양성, 가음성이 되겠네.
자, 2,000명이니까 일단 그 양성 사례, 민감도가 70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민감도는 그 분모가 뭐예요? 저기 질환이 있는 애들 대상이니까 총 2,000명분의 양성인 애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이제 70%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양성을 받은 애들은 몇 명이다? 요거 풀어보면 1,40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400명. 여기가 이제 1,400명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가음성 받는 애들. 여기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2,000명에서 1,400명 빼면 600명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너무너무 쉽죠? 자, 2024년 이런 문제 또 나왔어. 자, 이번에는 가음성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가음성의 원인. 자, 그러면 자, 결국 가음성이랑 가짜 음성이야. 왜? 이건 뭐야? 질환이 있는 애를 음성으로 잘못 판단한 거야. 너 정상이네? 라고 잘못 판단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왜 잘못 판단했을까? 왜 이 사람을 내가 정상이라고 판단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자, 디귿 보세요. 심근허열 역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사람 허열 역치에 도달 못했네? 이 사람 허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정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음성의 원인이 된다. 자, 심전도 이상을 발견하기에 불충분한 유도를 사용했다. 리드를 다 잘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허열 심전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심전도 이상을 발견하기에 너무 불충분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사람이? 얘 문제 없나 보다. 정상인가 보다 라고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미음 보세요. 심장 이상이 나타나기 전 근골격계 문제로 중단을 하게 된 경우야. 자, S분절이 2mm 이상 하강을 해가지고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운동부하 검사 중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사를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겠어요? 얘 정상인가 보다. 심장에는 문제가 없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리을, 미음이 다 가음성의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관상동맥 연축, 기억의 관상동맥 연축은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강하게 관상동맥이 수축을 하니까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허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건 뭐야? 질환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양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털리스 약물 치료. 아까 디스털리스 뭐라 그랬죠? 심부전, 심방세동에 쓰는 거고, 심전도의 S분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이 사람 문제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양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운동부하 검사 문제입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 보세요. 자, 증상 진행 후 최대 운동 검사 시 가양성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양성이니까 질환이 없는데 가짜 양성으로 양성으로 판정을 한 거잖아요. 자, 좌심실 비대 보세요. 좌심실 비대는 뭐야? 좌심실 벽이 두꺼워진 거야. 그러면 심전도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좌심실 벽이 두꺼워졌으니까 분극, 재분극 하는데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전도에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으니까 가양성, 양성, 가양성이 원인이 되겠네요. 자, 측정자 또는 감독 간의 오류. 이거는 측정자가 잘못 판단을 한 거야. 이거 허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가양성의 원인이 된다. 자, 허열성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보세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문제가 없다라고 음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이제 가음성의 원인이 되겠네요. 자, 울프 파킨슨 화이트 증후군 요거 여러분 심전도 공부하실 때 배우죠. 그때 뭐야? 얘가 이제 이게 있으면 심전도 변화 생기잖아요. QRS파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ST 변화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허혈성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가양성의 원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심전도를 이용한 운동부하 검사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감도랑 특이도를 주고
자, 했어요. 자, 이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표부터 그려라. 표를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대충 빨리빨리 그려야겠죠? 이 양성, 음성, 그다음에 얘가 질환이 있다, 질환이 없다.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이제 총 몇 명이래요? 총 1000명인데 10%가 심장 질환자래요. 그럼 보세요. 10%가 심장 질환자니까 여기죠. 여기가 총 100명이라는 거네. 그러면 두 개 더해가지고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이 없는 총 애들은 몇 명이야? 900명이 되겠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가양성을 구하래. 가양성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성인 애들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민감도를 써야겠어요? 특이도를 써야겠어요? 특이도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 특이도가 이제 음성인 질환이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이도를 얘는 쓰면 된다. 특이도는 어떻게 구했다? 총 질환이 없는 애들 900명 중에 진짜 음성 받은 애들이 몇 퍼센트니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특이도가 77%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성이 몇 명이다? 77에다가 9를 곱하니까 693명이 나오게 된다. 여기가 693명이니까 가양성은 900에서 693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몇 명이다? 207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 그 다음에 예측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공식 같은 거를 굳이 머릿속에 뭐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외우고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통계 파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짠!